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심이 될 것이며 리플이나 솔라나, 카르다노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관련 가상자산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카르다노는 한때 65%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자산 시장은 상당 기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나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상장사 등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이 판도 변화를 일으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건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구입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은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의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관련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그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비축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면 현재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언젠가 세계 경제가 가상자산으로 운영되는 경우 미국의 경제적인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1기 당시엔 가상자산을 범죄로 가득 찬 사기라고 비판했으나 재선 도전에 나선 이후에는 우호적인 태도로 달라졌습니다. 작년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관련 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미국이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버블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역사적인 대폭락이 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해서 영끌 투자한 영끌족들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지만 반대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현금을 보유한 이들에겐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가치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 GMO 공동 창업자가 미국 증시의 슈퍼버블이 최고점에 이르렀고 대규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거품이 오래 지속되고 높이 오를수록 더 위험하다며 현재 시장은 역사적 최고 수준의 고평가 상태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1929년 대공황이나 2021년 말보다도 더 높은 버블 상태라면서 버블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버블로 닷컴과 철도 산업 등을 예시로 들었고 아마존조차 닷컴 버블 붕괴 이후 92%나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오랜 기간 버블을 연구하며 금융시장 붕괴를 예측했고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버블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헤지펀드 엘리엇 창업자도 현재의 증시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가 100곳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현금 흐름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가 총 103곳으로 집계되면서 연초부터 하루에 약 2곳에 가까운 업체들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특정 분야만 수행하는 전문 건설사들까지 포함하면 올해 2월까지 폐업 신고한 업체가 613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소건설사들의 위기가 종합건설사로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사비가 폭등하고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현재 대출이자도 내지 못하는 건설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2만 가구에 달하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 대책에도 시장 반응은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은 심각한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종사자가 11만 4천 명 급감하고 있고 작년 7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건설업 종사자가 10만 명 이상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기업회생이나 파산하는 건설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 상황은 정책상 우량 사업장과 건설기업의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을 좀 더 꼼꼼하게 선택적으로 수주하고 필요하면 감원까지 포함한 위기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깡통전세 리스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80%를 훌쩍 초과한 집들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이 74.9%로 집계됐습니다. 지방 전세가율은 작년 9월 이후 4개월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전세값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매 가격이 떨어질수록 전세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 증평의 전세가율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 김제와 창원 마산하포, 충남 보령과 청주 서원, 전남 목포와 경남 사천 등의 전세가율이 8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하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율이 80%를 밑도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가율 상승은 임차인의 주거불안 상승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 청주 서원구 일대 전용 84타입이 최근 3억 900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동일 면적 전세가 2억 8천에 계약됐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2,9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전북 김제에서는 매매와 전세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축 분양 현장도 수억 원대 할인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조차 대규모 할인이나 마피 현상이 속출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최초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할인하는 현장도 나왔습니다. 과거 부동산 불패로 불리면서 안전지대로 손꼽히던 서울에서도 작년 12월 기준 3년째 900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633호에 달하면서 서울 미분양 3채 중 2채는 악성으로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미분양 통계 자체가 관련 업체의 자진신고 물량인 만큼 실제 숨겨진 물량을 포함하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의 악성 물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울 강남 3구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말 분양을 시작한 서초구 오피스텔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급 세대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변 현장에서는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잔금을 7년 유예하고 있으나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신축 아파트 현장은 수억 원대 할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발산역 도보 현장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파트 준공까지도 미분양이 남았고 실제 입주율도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현재 자녀 세대 계약금을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주상복합도 2년 9개월 전 최초 분양 이후 최근까지도 미분양이 남았고 매물로 나오는 집들도 매수 문의 등이 전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에서는 전용 84타입 국평 신축이 1억 6천 수준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준공된 거제도 현장으로 준공 8년차까지 남은 미분양 세대가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1억 6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처에서 자녀 세대 소진을 위해 1억 6천만 원대로 할인에 나서고 있고 3.3제곱미터당 약 400만 원대 수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축단지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600만 원을 넘어서는 것 감안하면 사실상 공사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자녀 세대를 팔기 위한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 간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